울산공! 돌아오는 주말 또 새로운 K리그 16라운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의 이제 운명을 가르게 될 마지막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상 지금 관뚜껑 닫기 직전이다.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그 코너 승부패를 맞춰보자. 좋습니다. 자, 8월 14일 금요일에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올 시즌 마지막 금요일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자, 대신에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왜 생각이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아니 그럼 우리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게요. 먼저 하시죠. 네, 그게 낫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캐스터가 먼저 맞히시겠어요? 성남이 이깁니다. 자, 일단 성남승. 까만 거 입고 왔잖아요. 예. 나상우 선수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설명 끝. 저도 얘기하면 될까요? 네. 나상호 선수가 폼이 올랐죠. 성남이 이깁니다. 까만 옷.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고르게 됐는데 저는 부산 승리 예측합니다. 정말요? 자, 네, 부산 승리 예측하겠고요. 입술 떨렸어요. 네, 아니에요. 자, 저는 원래부터 부산이 좀 이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래서 성남 승리를 골라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이건 속임수였다. 네, 트릭이죠. 자, 부산이 이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이동준. 그리고 이제 김진규. 저는 이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큰 선수가 되고 성장을 해서 23세 대표팀을 넘어서 A대표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남전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구독.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뭔가 부산이 이길 법한 그런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그런 구도인데 아닙니다. 저는 부산이 정말 이길 것 같고요. 이동준 선수와 김진규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서 저의 이 스코어를 꼭 동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8월 14일 저녁 7시 반에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니까 이제 저희 영상이 6시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뒤면 황덕현 해설위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또 세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울산과 포항, 수원과 전북, 서울과 상주가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죠. 이 동해안 더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동해안 더비는 참 나올 때마다 다뤄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번 대결이 이제 166번째 동해안 더비가 되겠습니다. 전통 있는 경기예요. 그렇죠. 통산 61승 50무 54패로 원정팀 포항이 다소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 시즌 6월 6일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울산 팀이 원정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고비마다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에게 덜미를 잡혔던 전적이 있는 울산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전북하고 승점 차가 거의 나지 않는 선두 싸움을 펼치고 네. 있잖아요.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역시 최근에 포항도 그 하위권 팀들에게 승점을 조금 잃어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수원 같은 팀들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온전히 따내지를 못하면서 네. 좀 약간 찬스를 놓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경기를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마련을 하고자 할 텐데요. 현재까지 울산은 11승 3무 1패 1위를 달리고 있고 포항은 7승 4무 4패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적을 보면 최근 6경기에서 울산은 승무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5승 1무예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승무승 무패무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해서 승리가 없어요. 사실 이 기간 동안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팔로세비치 선수의 컨디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좀 제 컨디션이 아닌 지가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팔라시오스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칙들도 포항이 사용을 했었는데 마지막 경기, 지난 라운드 경기였던 광주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 이날 경기는 사실 날씨가 모든 것을 좀 지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을 차면 거의 굴러가지 않았던 그런 극악의 피치 사정에서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포항 같은 팀에게는 거의 뭐 쥐약과도 같은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PK를 내주는 장면 역시 박스 안쪽에서 공이 더 구르지 않는 상황에서 공이 멈춰버렸고 그것을 막으려다가 좀 무리한 태클이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막판에 고영준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집어넣으면서 포항의 통산 1800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네. 뭐라 그랬습니까? 올 시즌 초에 축구 살롱 할 때 이 선수 터진다 그랬죠. 터졌습니다 결국. 포항이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데 고영준 선수의 아주 절대적인 지분이 있었는데 네. 울산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파괴력 있는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날 경기 역시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김기동 감독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상 우려를 샀었던 이광혁 선수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할 수만 있다면 후반에 조커로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항에게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울산 역시도 퇴장 징계 때문에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김태환 선수가 퇴장을 당한 건데 이 퇴장이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퇴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김도훈 감독 역시 팀에게 해하게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라면서 지난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예. 경기 내용 역시 좀 중앙을 빡빡하게 채우고 있었고 울산의 뒷공간을 직접 보는 롱패스를 많이 때렸던 수원 그리고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했던 수원을 상대로 굉장히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굉장히 좀 공격 루트가 편중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앙을 거쳐서 만드는 플레이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막판에 비온전순 선수가 투입되기 이전까지는 공중볼을 띄우더라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비온 존슨의 투입 타이밍을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예. 아쉬움은 있는데 오른쪽 공격에 굉장히 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빈자리는 서령우 선수 혹은 정동우 선수가 채우게 될 텐데 아마도 서령우 선수가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동해안 더비 경기 저는 예측하기 참 힘들긴 한데 왠지 무승부 나올 것 같아요. 무승부요? 왠지. 또 주목해봐야 할 경기, 한 경기를 우리가 더 골라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황희원 차례예요? 저는 서울과 상주의 경기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양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6월에 있었습니다.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었고 당시에는 1대0으로 상주가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2승 2무 1패. 이제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또 두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은 서울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11승 4무 7패를 기록하고 있고 다만 이 최근 10경기 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4승 2무 4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최용수 감독이 떠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 궤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입니다. 강원전에서는 저는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좀 훌륭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의 중원은 베스트 멤버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성용 선수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 100%의 컨디션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날 경기 전반 한 중반 정도부터는 오히려 강원을 상대로 서울이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볼 탈취를 하고 역습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게 이제 병수볼이라고 불리는 이 강원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정한빈 선수가 이날 경기 프로 데뷔 첫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 2경기 만에 또 이 골을 넣었다는 것에 있어서 서울 팬분들은 이제 또 다른 유망주의 등장을 상당히 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김원식 선수입니다. 이 김원식 선수가 원래는 3백의 센터백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서울 수비 정말 불안하다라고 이제 반복을 했었습니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확실히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던 게 이 김원식 선수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터프하고 활동량도 많고 중원에서 강하게 이 상대 미드필더진과 싸워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상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울산만 만나면 이번 시즌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개막전에서 0대4로 패배를 한 데 이어서 이 앞선 경기에서도 1대5 또 4골 차로 패배를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강원 부산을 상대로 어쨌든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중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문선민 선수가 슬슬 좀 활약을 할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올 시즌 상주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는 강상우 선수입니다. 이 7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올렸었는데 이 선수는 측면 공격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강상우 선수가 8월 27일부로 강상우 선수 포함 6명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 자리를 문선민 선수가 저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북에서 보여줬었던 폼이라든지 국가대표급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적응기를 좀 마쳤고 본격적으로 좀 예전에 전북에서 보여줬었던 그 파괴력을 상주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날 경기는 오세훈 선수를 대신해서 중앙 공격수로 교체해서 들어갔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중앙 측면 가리지 않고 문선민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상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김태환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봐도 강상우의 빈자리를 문선민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낸 만큼 상주의 문선민 그리고 서울의 한승규 이 두 선수가 맞붙을 양팀의 경기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요?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에? 무승부.
무슨 네, 양팀 모두가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자, 이유는 본 영상을 5분만 돌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프리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이 두 팀이 비길 수 있겠구나. 토요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에도 또 대구와 인천 그리고 광주와 강원의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위권에 안착한 대구를 상대로 또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싸울 인천 어느 팀이 승자가 될지 그리고 또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보여줄 광주와 강원의 경기도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상 지금 관뚜껑 닫기 직전이다. 네, 신발을 집어넣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관짝 축살단 또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빠바바 빠빠바바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